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한가위, 우리의 민속 명절,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은, 내일이죠. 하지만 지금 또 연휴가 5일 연속 돼 있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여러 가지 좀 집안일이 많아가지고, 네, 좀 바쁘게 또 명절을 보내다가, 우리가 또 연금박사 라이브를 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께 라이브 진행하려고 이렇게 사무실 나와서,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네요, 더워. 그러니까 지금 뭐, 원래는 추석 때가 되면 날도 좀 선선하고, 이제 곡식도 이거하기 위해서, 축수를 해야 되는 또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날씨가 좀 이렇게 선선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날씨도 계속 덥고, 사무실도 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때 뭐 다들 이제 쉬시느라고 라이브 뭐 참여하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저녁에 오셔서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명절이라고 뭐 쉬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네, 제가 특별하게 무슨 뭐 회사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 1년 365일 중에 52주 쉬지 않고 연금박사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금박사 라이브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상담해드리는 라이브 방송이고요. 여러분들이 월요일 저녁 9시에 오셔서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끼리 모이시고 친지들 다 모이고 하면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예전하고 달리. 예전에는 뭐 다 이제 열심히 바쁘게 일하느라고 그랬기 때문에 명절 때 모여서 얼굴 한번 보면 또 이렇게 즐겁게 시간 보내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부모님들도 나이가 좀 드셨고, 또 자식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노후에 어떻게 하면 더, 알차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젊을 때 열심히 뭐 직장 잡고, 뭐 취직하고, 뭐 또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이슈였다면, 지금은 이제 노후를 잘 보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친지들 만나서 얘기해 보시다 보면 노후를 잘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죠? 네, 뭐 다 일단이 있죠. 어쨌든 뭐 노후에 꼭 뭐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이 없어도 가족 관계나 자식들이 다 잘 돼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돈이 돈이 많다고 해도, 그죠? 네, 돈이 많아도 자식들이 또 불행하거나, 또 서로 싸우고 있거나 이러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뭐, 다양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안정이 되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큰 행복이 되고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 또 옆집 부모님이 연금 받아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자녀들끼리 만나가지고도 서로 부양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노 부모님들의 생활이 좀 어렵다 그러면 뭐 내가 도와드려야 되냐, 네가 도와드려야 되냐, 그다음에 뭐 누가 더 했다, 덜 했다, 그죠?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싸움이 되는 것이고, 왜냐면 또 그런 것이 결국은 또 나중에 또 자산 물려받는데도 또 결국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더 받아, 네가 더 받아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참 되게 신기한 건 무슨 뭐 몇십억, 몇백억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도 서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노후에 연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녀에게도 좋고 본인에게도 좋고, 또 물려줄 자산 없는 게 편합니다. 다 쓰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그렇게 남겨가지고 가려고 합니까? 그죠? 줄 거 팍팍팍 해서 주고, 그리고 끝내버리고 나머지 건 다 쓰고 가야죠. 그죠?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추석날에도 연금박사는 쉬지 않고 여러분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진 않고, 또 명절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질문도 좋지만요, 질문보다도 또 이렇게 연금에 대한 뭐 중요성의 이야기, 주변에 보니까 이렇더라,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해주시면 저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들어오신 분들 한번 보죠. 이하늘님 오셨네요. 잼마님 반갑습니다. 토시에스님 들어오셨습니다.
명절이네요, 박사님. 지금 시장 보면서 박사님 라이브 방송 들으려고요. 네, 추석 후에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일하고 아끼며 연금 모으려고요. 오늘도 기대됩니다. 많은 정보 연금 지식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네. 정신 차리시고, 네, 열심히 일하시면서 연금을 더 많이 모으시면 지금도 사실 지금은 젊으니까 돈 많이, 이렇게 막 쓰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그죠? 근데 노후가 되면 연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더 많은 연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남 박사님 오셨네요.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연금으로 명절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금 있으면 명절이 즐겁고, 그죠? 네, 안정되죠. 김오리님, 예, 안녕하세요, 박사님. 추석 연휴에도 고생이 많으시네요. 고생 많죠. 추석 연휴에도, 네, 쉬지 않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죠? 네, 뭐, 사무실에 나와서 이렇게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하는 게 더 저도 즐거움이죠. 자, 돈방님 반갑습니다. 바람소리님, 메리 추석입니다. 몽님, 연금박사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오늘도 강의 잘 듣겠습니다. 여러분 다 즐거운 명절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고도 내일, 모레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또 해외에 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자, 이주승님 반갑습니다. 자, 휴식을 즐기자님, 기후 문제가 피부에 완다는 추석입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9월 벌써 중순이 지났는데 지금 선선해야 되는데 아직도 덥습니다. 뭐 오늘 거의 뭐 땡볕에 하루를 보냈는데, 그죠? 진짜 기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기후 문제 말씀하셨으니까 얘기가 나온 거지만 기후 온난화 문제 결국은 인간이 지구를 괴롭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자원들을 뭐 남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기후 온난화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그 연금 부자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재화산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생산이 중요하고 노후에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생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꾸 모으고 쌓으려고 하는 욕심이 많아지는 것이 재물이거든요. 재와 산, 이게 합쳐서 재산인데 재테크가 있고 산테크가 있습니다. 재테크는 재물을 모으고 불리는 것이고 산테크는 생산을 준비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평생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일하면서 소득을 만들어내고 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어느 순간 인간들이 이제 생산이 이제 귀찮기 시작하면서 생산된 걸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이걸 쌓으려고 하죠.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하는 것이죠. 재테크에는 생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있는 걸 그냥 불려가는 개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력 없이 뭔가를 불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산활동을 꾸준하게 하고 노후에 연금소득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노후에 할 일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세상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재테크 활동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생산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가 경제가 더 위험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1차 산업은 농사 짓는 겁니다. 농사 짓는 거. 대표적인 생산 산업이죠. 2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산업도 이제 공업이죠. 산업이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조업, 대표적인 생산 산업이죠. 그런데 3차 산업은 서비스나 금융입니다. 이 중에서도 금융산업은 저도 금융산업에 있지만 금융산업은 돈을 돌리는 거거든요. 금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금융산업이 잘 발달하는 것이 좋은데 1차, 2차 생산하는 산업보다 금융이 더 발달하게 되면 생산이 주가 되고 그 생산에서 나온 걸 가지고 돈을 돌리는 건데 생산이 어느 순간 무시당하게 되고 이쪽이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들고 금융 쪽이 더 비중이 커져버리게 되면 생산은 이제 이 세상이 잘못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약간 뭔가 역비대칭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금융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는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이 잘못 돌아간다거나, 그죠? 네, 너무 돈을 벌려는 이런 게 너무 집중이 강해지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회의 생산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기후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본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결국 기후도 온난화되는 것이고, 경제도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에서 더 올바르게 우리가 돌아가는 가장 큰 방법은 생산을 더 회복하는 것이죠. 생산과 또 재테크 두 가지가 각각 같이 공존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생산활동에 대한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오히려 돈을 돌리는 재테크가 너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에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면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산을 만들어내는 평생 할 일, 생산 활동, 그다음에 노후에 연금 소득을 만들어내는 준비.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어 있어야 노후가 행복한 것이죠. 노후에 그렇지 않고 목돈 까먹으면서 보내겠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휴식을 즐기자님께서 기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 세상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세상이 뭐 각각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하나의 줄기, 하나의 또 같은 맥락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잘 보시면 세상을 좀 이해하시는데 더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니방님 반갑습니다. 안단태님 66년생은 만 59세인 26년만 내면 되는데요. 개혁 시 만 64세까지 의무납부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64세까지 의무납부 얘기가 나왔는데 본격적인 개혁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네, 이거는 뭐 개혁이 돼봐야 알겠지만 당장 적용하진 않고 정년 연장과 함께 볼 것 같습니다. 자, 이덕사님 반갑습니다. 정수영님 즐거운 명절입니다. 편안히 누워서 경청하고 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는데, 네, 누워있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조금 건강한 거고, 앉아있는 것보다 걷는 게 더 건강한 거죠. 네, 걸으시면서 산책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경식님 반갑습니다. 이주승님, 연금 개혁이 올해 가능할까요? 개혁이 되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요. 무엇보다 연금의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박사님, 요즘 연금 개혁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네, 뭐 뉴스 많이 나오니까 아시겠지만 연금 개혁 지금 정부안이 나왔고요. 정부안이 올해 국회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실 뭐 저는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좋아하지 않지만 연금 개혁은 그나마 정부안이 야당안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물론, 노후에 연금소득이 줄어든다는 거, 국민연금 줄어든다는 면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국민연금을 제대로 유지하고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야가 잘 협의해서, 올 연말에 통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어쨌든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여든 야든, 뭐, 안을 어떻게 조정할지 모르겠지만요. 자, 휴식을 즐기자님, 직장 다닐 때는 다 거기서 거기였는데 퇴직하니 경제적 격차가 눈에 많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장기연금으로 받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박사님 믿고 연금으로 수령했어요. 자, 우리 노후에 보시면 경제적 격차가 눈에 많이 보이신다는데 이게 뭐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에 사냐 아니면 시골에 뭐 5천만 원짜리 농가에 사냐, 이게 장기적 경제적인 격차로 보이시죠, 사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뭐 1억짜리, 2억짜리 집에 사냐, 10억짜리, 20억짜리 집에 사냐에 대한 것은 거주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형태는 30억, 40억짜리 집에 살지만 되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1억, 2억짜리 살지만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사실 노후에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뭐 1억, 2억짜리 빌라에 살면서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연금 꾸준하게 받아서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면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 문제도 많이 고민하시는데 과거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급성장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그렇고요. 또 그죠? 네. 그다음에 또 노후에 점점점 또 우리가 쓰는 비용들도 아무래도 60대, 70대, 80대의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안정적인 연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네. 자, 침착한 사람님, 구독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감사합니다. 연금 박사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박사 사랑도 중요하지만 연금은 사랑입니다. 연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을 사랑하시는 거고 가족을 사랑하시는 거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죠? 연금은 사랑입니다. 행복입니다. 김비장님 반갑습니다. 렉스님 반갑습니다. 김성무님 반갑습니다. 딱따구리님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항상 감사합니다. 자, 바람소리님 60세부터 65세까지 본인의 빚값으로 5년 더 임의가속 가입하면 연금액이 많이 늘까요? 가성비가 빚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민연금은 적게 내는 만큼 가성비는 좋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낮죠. 높게 내는 만큼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연금액이 올라가죠. 적절한 금액에서 내시길 바라겠고요. 적절한 금액이란 평균값도 있지만 뭐 본인의 빚값, 본인이 평균적으로 내왔던 가격, 보험료 그걸 내시면 가장 뭐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정훈님 반갑습니다. 송감님 반갑습니다. 동탄거북이님 안녕하세요. 퇴직하고 국민연금, 연금보험, 주택연금 수령할 거면 5년 정도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에는 수익이 나지 않는 연금저축 퇴직금으로 버텨야 하는데 그 돈이 2억이면 1에서 5년까지 1억 9천 수령하고 6에서 10년은 1,000만 원 수령이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
네, 10년간 2억을 수령하시는데 이거를 뭐 10분의 1로 나눠가지고 2천만 원씩 10번 수령하셔도 되고 5년까지 이렇게 1억 9천 다 수령하고 나머지 5년 동안 1천만 원씩만 나눠 수령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세금만. 아시겠죠? 네. 일단 연금 수령, 인출이 이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마음대로 뺏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가는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에 10분의 1씩 나눠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세제 혜택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10분의 1씩 나눠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적연금, 연금저축 IRP에서 연간 인출하는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 넘어가면 종합과세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인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출 한도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나 더 큰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세금을 내지 않으시려면 세금을 절약해 하시려면 결국은 10분의 1씩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 10분의 1 금액도 연간 1,500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금저축에 2억이 있는데 그 2억을 가지고 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0분의 1 연간 2천만 원 안 됩니다. 1,500만 원씩 빼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동탄거북이님 퇴직금 이제 통장에 2억 있으신데 그 2억 중에서 연금저축 IRP에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퇴직금이 들어와 있는 거는 별산입니다. 퇴직금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죠? 네, 전혀 딴 부분이기 때문에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저축 IRP에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한 것이고 퇴직금은 별도입니다. 얘가 연간 1,500만 원 빼야 되는 것이지 퇴직금은 그냥 10분의 1씩 빼시면 따로 10분의 1씩 빼시면 되는 것이고요. 퇴직소득세율이 낮으신 분들은 한 번에 다 빼도 세제상 그렇게 많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별도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젠마님, 저는 65년생입니다. 연금 분할을 받게 되면 제 연금과 상관없이 받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 직장을 관두고 64세까지 월 9만 원씩 연금을 내면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마지막 질문은 추후 납부 108개월을 최소 금액으로 내려가는데 내년에 퇴직 후에도 괜찮을까요? 연금법이 바뀐다 해서 고민입니다. 자, 일단 65년생이시죠? 지금 현재 나이가 59세신데요. 나중에 연금 분할, 상대방의 연금, 이혼하셨나 보죠? 상대방의 연금을 분할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연금과 상관없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연금도 분할해주게 됩니다. 상대방의 연금을 분할해 오는 것이고 내 연금을 분할해 주는 것이죠. 그죠? 서로 귀찮다 그러면 그냥 퉁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분할하는 것이지 상대방 것만 분할 받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을 관두고 64세까지 월 9만 원씩 연금을 내면 지금 한 59세시니까 9만 원씩 한 5년, 6년 더 내시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연금액이 수령액이 월 한 10만 원 이상은 더 올라갈 겁니다. 그죠? 네.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개인마다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추후 납부 108개월 하시려고 하는데 법이 바뀌니까 나중에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긴 하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내년에 퇴직하실 거라면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시면 올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올해 세금 내시는 거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년 이후에 소득이 없을 때 추후 납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게 되죠. 그렇죠? 물론 세율이 낮으신 분들, 급여가 낮아가지고 세율이 낮으신 분들은 소득공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연봉이 뭐 5천, 1억 넘으셔가지고 그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은 세율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크거든요. 국민연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신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봉이 높고 내년부터는 소득이 안 생긴다. 그러면 올해 추후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모든 거 다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려면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저희 센터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평일 중에 언제든지 저희 센터 전화하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대니님 50% 넘어서 개인연금 IRP 일시금 수령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개인연금 IRP를 일시금 수령하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자, 일시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수령할 수 있어요. 그러면 16.5% 세금 내시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5.5% 연금 소득세 내시는 게 사라지고 16.5% 다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IRP에서 못 빼는 게 아닙니다. 다 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더 내시면 됩니다. 그죠? 못 빼는 게 아니에요. 남박사님, 현재 같은 계좌에서 회사에서 넣어주는 퇴직연금과 개인적으로 900만 원씩 납입한 금액이 같이 합쳐져서 운용 중인데 나중에 개인 납입분 받을 때 연간 1,500만 원 초과할 것 같은데 개인이 납입한 연금을 따로 분리해서 퇴직연금과 분리한 개인 납입분을 따로 함께 받을 수 있는지요? 자,
자, 일단 같은 계좌에 회사에서 넣어주는 것과 내가 넣어주는 것이 있는데, 자, 회사에서 넣어주냐 내가 넣어주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액공제를 얼마 받았냐가 중요하죠. 지금 연금 계좌에 만약에 회사에서 넣어주는 것이 연간 500만 원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붓는 것이 9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넣어주는 것과 내가 넣는 것 1,400만 원이죠. 그렇죠? 네. 자, 하지만 그 중에서 900만 원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게 회사에서 넣어준 걸 세액공제 받는지 내가 넣은 걸 세액공제 받는지는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어간 금액이 1,400이고 그 중에서 900만 원 세액공제 받습니다. 이 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연금 탈 때 연금 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초과한 500만 원. 그 500만 원이 회사가 준 500만 원인지 내가 낸 것 중에서 400만 원 빼고 500만 원인지 그건 국가는 아무 상관없어요. 통장에 회사가 넣냐 개인이 넣냐는 국가는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해 주는 것이고 9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그냥 추가 납입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회사가 내준 부분인지 내가 내준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연금 계좌에 얼마가 들어왔냐 보고 세액공제 받은 900만 원까지는 연금 탈 때 세금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초과되는 금액은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하실 이유도 없고, 예. 그쵸?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납입할 때 내가 세액공제가 목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에서 예를 들면, 400만 원을 넣어주고 있다. 그럼 나는 500만 원만 추가로 넣으셔서 900만 원만 세액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900만 원 넣고 있는데 회사가 또 내주고 있다? 그러면 어쨌든 초과가 되기 때문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것이죠. 남 박사님 이해되셨죠? 자, 이하늘님 2015년에 가입한 파워자유 NH연금보험 적립형이 있습니다. 10년이랑 종신 중에 어떤 방법을 수령하는 게 좋을까요? 80세 개시 100세 만기입니다. 자, 우리 이하늘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80세에 뭐 늦게 계시하시네요. 근데 이거 개시 연령은 거기에 설정이 80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픽스된 게 아닙니다. 내가 납입을 완료한 후에 일정 기간 한 5년, 10년만 지나시면 바로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80세까지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설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걸 70세, 60세로 당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00세 만기가 아니라 종신연금이라면 평생 지급되는 것이지 100세 만기라는 것은 80세 깨시 100세 만기라는 것은 20년 확정으로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확정 기간형으로 20년 확정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종신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이하늘님 연세가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NH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익이 높은 연금이 아니고 그냥 금리 연동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특히 2015년대 가입하셨으면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연금들은 종신으로 받으시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확정으로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높거나 아니면은 종신으로 받았을 때 더 연금액이 높은 이런 상품들, 아주 예전에 가입한 상품들, 2000년대 초반 이전에 가입한 상품들, 이런 상품들은 종신으로 받으시는 게 좋지만 2010년 이후에 가입하신 상품들은 그렇게 종신으로 받는 게 유리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물론 내가 종신연금이 없다면 종신연금으로 받으셔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종신연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다른 자산도 있고 그렇다면 굳이 종신 받으실 이유도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연금들이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냥 10년 확정 받으셔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최저보증연금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더 연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 저희 센터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800-3624. 자, 봉건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개인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현재 연금은 보험사에서 관리한다는 게 마음에 많이 걸립니다. 보험사 파산도 걱정이 되고요. 너무 고민이 되네요. 자, 일단 보험사라고 해서 더 걱정하신다고 하시는데 은행이나 증권사가 더 안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금융사 중에서 어디는 안전하고 어디는 불안하다 이런 건 사실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이미.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금융회사가 망하려고 하면 국가가 살려줍니다. 네. 참 특이하더라고요. 망하면 망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망하게 생겼는데 다 국가가 살려주고 있고 그죠?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금융회사의 파산이 걱정이시라면 제일 먼저 파산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은 이미 파산이 확정돼 있죠. 그죠? 네. 그런데 파산이 확정돼 있으니까 지금 개혁해가지고 또 살려준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금융회사가 파산할 정도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 파산한 회사도 없었거니와 있다 하더라도 다 이제 인수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거니와 앞으로 우리나라가 금융회사가 파산한다 라고 얘기가 되면 결국은 경제에 큰 위기가 오지 않을까.
그러면 사실상 보험사가 파산하게 되면 은행이라고 파산하지 말란 법이 없고, 이렇게 금융사들이 파산하게 되면 줄도산,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집값도 폭락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본권님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고민을 하려면 제대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고민했는데 무슨 뭐 내가 가입한 회사만 파산하고 내 집값은 안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결국은 지금 우리 사회는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파산하게 되면 줄도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값은 30억짜리가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맡기는 은행이 파산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사실 전쟁이 나지 않으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업이 파산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정하면서 우리가 뭘 준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에 있어서 가정을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한번 가정해 보든가, 아니라면 그런 고민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좀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또 위험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니니까요. 탱크보이님 즐거운 추석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주현숙님, 자녀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연금을 자녀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현재 자녀가 해외 근무 중입니다. 일단 연금을 가입하실 때 국민연금 가입은 전화로 가입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그죠?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것들도 통신사를 통해서 핸드폰만 있으면 신분증 가지고 가입 가능합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에 들어오실 때 그럴 때 대면해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바일로도 다 가능하지만 모바일로 가능하다고 해서 대면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굴 보고 모바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리스님 반갑습니다. 선무자님 반갑습니다. 너구리님, 소득이 없는 주부라서 세액공제 안 받는데 55세 이상 연금저축 수령 시 원금과 이자 모두 5.5% 세금 공제 없이 전액받을 수 있는 건가요? 소득이 없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 IRP를 가입하셨을 경우에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대상이 안 되시죠.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는 세금도 없으십니다. 자, 이렇게 세액공제를 안 받으신 분들은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할 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 내지 않는 것이죠.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소득이 없는 주부라면 올해 세액공제 받지 않는데 굳이 연금저축 IRP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네. 소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을 낸 것도 없고 돌려받을 것도 없기 때문에 굳이 연금저축 IRP를 이용하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물론 연금저축 IRP에 세액공제 못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넣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수익을 내서 나중에 연금 탈 때 그 수익에 대해서 5.5% 원천징수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건 첫 번째 수익이 많이 난다는 가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건 수익을 많이 내실 자신 있으시면 연금저축 IRP 활용하시고, 그리고 연금저축 IRP는 연금으로 타시는 거지만 또 ISA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금액까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SA와 또 IRP를 적절하게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틱 글래스코님 명절인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면 다른 것을 휴무한다는데요. 네. 예, 저는 이렇게 구독자님들과 방송하는 게 휴무죠. 그죠? 네. 이런 거에, 그러니까 즐기면서 한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40대 초반이고 프리랜서인데 연금 준비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자, 프리랜서 국민연금 기본으로 하시고요. 연체하지 마시고 꼭 내십시오. 그 다음에 셀프 퇴직금 IRP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있으면 연금보험까지 3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걸 잘 준비하시면 돼요. 요거 방법은 저희 센터에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1800-3624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쿨싱님, 저는 퇴직 후 월 500만원, 직장 70세까지 가능해 국민연금 64세 수령 시 170만원인데요. 69세 수령하게 되면 5년 연기하되면 36% 증액이라 230만원 넘어요. 거기다 종신개인연금이 있으니 70세 이후 연금만 500만원 있으니 대충 노는 걱정 없어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쿨싱님, 일단 직장도 70세까지 다니실 수 있고요. 국민연금을 어차피 직장이 소득이 있으시니까 국민연금 일찍 받으시면 감액되죠. 그래서 연기하면 230만원으로 국민연금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도 잘 준비하셨고, 이러니까 잘 준비하셨죠. 우리 쿨싱님 되게 이제 연금 잘 준비하셨으니까 부러우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쿨싱님이 그렇게 막 연금에 열심히 하신 분도 아니시고, 꾸준하게 그냥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쵸? 제가 그래서 항상 평생 월급 500만원 만들기, 500만원 많이 만들자라고 얘기하면서 500만원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쿨싱님 보면 됩니다. 그쵸? 쿨싱님이 무슨
젊을 때부터 연금을 꾸준하게 해야 되겠다. 연금 박사를 무슨 뭐 20년 전부터 알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꾸준하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국민연금 꾸준하게 준비해 오셨고, 거기다가 연기연금까지 해가지고 230만 원 마련하신 거고, 종신 개인연금도 큰 금액 아니실 겁니다. 조금씩 준비하셔가지고 한 50만 원, 100만 원씩 받으시는 거고. 그죠? 네. 거기다 일도 좀 하시는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노후에 우리가 연금 500만 원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여지지만, 내가 연금에 관심이 없었고 준비를 제대로 안 해왔으니까 어려운 것이지, 직장 생활하면서 꾸준하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준비해 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뭐 지금 이미 나이가 들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네. 여러분 자녀부터라도 얘기하십시오. 그죠? 연금에 대해서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다. 하라는 것만 꾸준하게 하면 나중에 노후에 기본적인 삶은 보장된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경신님, 내년부터 10년 확정으로 95만 원 농협연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연금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10년 확정으로 매달 95만 원씩 받으셔가지고 쓸 일이 없으시다면 그걸 다시 연금에 재투자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죠? 네. 소득이 있으시다면 IRP에 들어가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최저보증연금에 넣게 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저희 센터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비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몽당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며느리라 이주에 들어왔어요. 그러셨군요. 아, 여기 또 이렇게 전 부치고, 네, 우리 몽당님,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습니까? 그죠? 네, 또 추석 명절 때 이렇게 또 준비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겠습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며느리라서. 네, 며느리지만 조만간 무슨 뭐 시어머니 되시는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 네. 그죠? 네. 자, 구름님, 국민연금 많으면 80세 넘어서 자식에게 신세 안 줘서 좋아요. 그렇죠. 네. 국민연금 많으시면 자식에게 신세 안 줘도 됩니다. 이주숙님, 쿨식님, 연금이 270만 원 이상인가요? 어떤 연금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개인연금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소득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서문자님은 64년생입니다. 납입이 모두 끝나 3년 후 수령 예정인데, 3년간 임의 가입을 하는 게 나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64년생이시니까 60세시죠. 납입 모두 끝나셨죠? 이미 계속 가입하십시오. 이미 계속 가입해가지고 연금 더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어쨌든 좋은 연금입니다. 정토마스님, 주택연금은 설사 노후자금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과연 금융자산은 잘 지켜낼 수 있는가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퇴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택연금, 어쨌든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연금 받는 거지만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내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장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노후에 연금 부족하신 분들 주택연금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앵라님, 박사님 일시금 받았던 국민연금 반납하려면 60세 전이어야 해서 그 전에 공무원 퇴직하고 국민연금 자격을 다시 얻어서 일시납된 금액 반납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이번 기여관으로 차질이 생길까 걱정되는데 그런 내용 없을까요? 기여관으로 차질이 조금 더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부담이 늘어나고 또 바로 뭐 기억이 된다고 해가지고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고 소득대출이 갑자기 낮아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몇 세인지 모르시겠지만 우리 앵라님 지금 국민연금 반납하셔야 되기 때문에 60세 전에 퇴직하시고 국민연금 준비하셔가지고 국민연금까지 함께 받으시는 거 좋고요. 만약에 공무원을 64세, 65세까지 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 없이 그냥 공무원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공무원은 36년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무원 재직도 몇 년인지 보셔야죠. 그렇죠? 네, 이런 걸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국민연금 때문에 굳이 공무원 더 다닐 수 있는 공무원을 60세 전에 퇴직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60세 퇴직하시는 거라면 한 달 전에 퇴직하시는 거 뭐 바람직합니다. 그렇죠? 네. 자, 온파우지님, 명절 라이브 감동입니다. 연금 플랜 고민 중인데요. 퇴직했고, 현재 54세 1인 가구로 국민연금 65세 100만원 예상, 보험 제약고 현 자산 8억 중 3억은 보증금 5억은 계획 중인데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집부터 사야 할까요? 그러면 당연하죠. 우리 온파우지님, 1인 가구시라면, 일단 1순위가 국민연금, 2순위가 주택연금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노후에 집은 있어야죠. 집은. 나이가 들면서 내가 새 있으면서 쫓겨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조그만 집이라도 있으시면 됩니다. 1억짜리 빌라라도 좋고, 4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도 좋고요. 집 한 채에는 내 몸 누일권이 있으셔야 되고, 그 집을 사셔서 그거를 주택연금으로 한 65세나 70세부터 받으시는 거. 이게 가장 좋은 플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집부터 사십시오. 네, 집 살 때 뭐 굳이 뭐 비싼 집 대출까지 안 와서 사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나이는 아니신 것 같고, 그죠? 네, 적정한 금액 내에서 꼭 필요한 집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리은케이님 안녕하십니까? 복동어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몽님 좋아요. 그쵸? 지금 우리 300분 넘게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전희랑님 반갑습니다. 오선영님 오늘도 월요일 밤 즐길 수 있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해남에서 이렇게 시청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쵸? 월요일 밤 뭐 지금 명절날 전날인데 저는 다 붙이시고 준비 다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명절 또 차려지는 준비 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 방송 시청하시는 거라 생각됩니다. 전희랑님 연기연금 저축펀드의 투자 방법 알려주세요. 연금저축펀드요. 네, 연금저축펀드의 투자 방법 뭐 내일 주가가 올지도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하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냥 안전하게 하시거나 펀드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TDF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TDF 뭐 ETF도 있고 다양한 ETF 종류가 있지만 그것이 유행에 따라서 요즘 뭐 전기차 ETF 무슨 뭐 차이나 ETF 무슨 뭐 이런 걸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TDF 수수료 좀 더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마음 놓고 그냥 자동이체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TDF 투자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묻어두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뭐 수익을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주식 수익 내려고 이 종목 저 종목 사보고 이 펀드 저 펀드 갈아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몇 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피곤하기만 하고 머리만 아프고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투자는 그냥 우량한 펀드에 장기적으로 묻어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TDF, 여러분이 가입하신 증권사에 TDF가 있거든요. Target Date Fund, TDF 2050 정도를 좀 숫자가 더 높은 거, 연식이 긴 거, 이런 거 사셔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묻어두시는 방법이 가장 저는 그냥 쉽고 편하고 합리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로그아웃님, 유튜브 로그아웃 하셔야 되는데 로그인 중이시네요. 그죠? 네. 1988년부터 국민연금 넣었습니다. 퇴직은 2027년도입니다. 연금 수령을 3년 연기 수령하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이 없어서 3년 연기하려고 합니다. 그쵸? 네. 저는 뭐 88년부터 꾸준하게 하셨다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어쨌든 초창기부터 하신 분인데 이런 분들 연금 높거든요. 이거 연기연금 하셔가지고 최대한 5년까지 연기연금 하셔가지고 국민연금만으로도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뭐 지금 당장은 연금이 없어서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 5년 후에 개시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최고의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기연금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히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연기연금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무슨 뭐 내가 건강보험료 안 내려고 뭐 연기연금 안 한다. 그다음에 뭐 기초연금 받으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것이고 국민연금 평생 확정된 금액이니까 최대한 늦춰서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토마스님,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정부의 미래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정부는 아직 주택연금이 뭔지도 모를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주택연금 알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네, 모릅니다. 네, 정부의 미래정책은 주택연금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이니까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이제 연금화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겠죠. 네. 특히 이제 주택연금을 많이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주택시장도 좀 안정되는 것이고, 그죠? 부동산은 막 거래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죠? 네.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주택연금을 많이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그 지역에 다 주택연금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뭐랄까, 좀 국가에서 그 지역을 다시 또, 다 공매해서 전부 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그 다시 재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주택연금을 많이 가입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서무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식을 즐기자님, 박사님 말씀대로 연금은 꾸준히가 중요하다거든요. 공제외에 꾸준히 나입한 돈 비과세로 20년간 100만원 비과세 받는데 사학연금 이외의 돈으로 추가로 받으니 여유가 있어요. 이제 퇴직했는데 돌아보니 이런 교육은 어려서부터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부만 시키지 경제 공부는 너무 안 시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금을 우리가 가입하고 연금을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수익률이나 절세 효과에 너무 집중하시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금은 꾸준함, 강제성,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큰 틀에서 굉장히 좋은 안전장치인 연금을 대고 있는 것이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수익이 너무 높은 거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강제성.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노후의 연금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휴식을 즐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지금 공제외에다가 추가로 내가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씩 내고 있는데 이걸 공제외에 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뭐 투자를 하거나 연금을 따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거기서 뭐 1초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공제외 하셔야죠. 왜 그러냐면
개인연금, 펀드하는 것이 수익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은 내가 냈다가 안 낼 수도 있고 중간에 깰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공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냥 공무원 공제 같은 경우에는 교직원 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월급에서 뛰어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월급이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데 거기서 50만 원 뛰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공제에 납부하신 분들은 내가 50만 원, 월급이 300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제에 50만 원 띄고 25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금액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죠? 네. 우리가 공부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다 중요하지만 공부를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엉덩이가 무거워야 된다. 엉덩이가. 그죠? 뭔가 꾸준하게 하는 애들이 머리가 좋으면 더 잘하는 것이지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해. 그냥 맨날 들썩들썩해. 이러면 공부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해가지고 돈 번 사람 누구죠? 이 펀드, 저 펀드, 이 주식, 저 주식 갈아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량한 주식을 꾸준하게 보유한 사람들이 돈 벌었습니다. 부동산 가지고 돈 버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이 부동산, 저 부동산 갈아타서 갭 투자? 이거 아닙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학군 좋은 지역에 내가 살아야 될 지역에 사가지고 30년간 보유했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돈 버는 비결은 좋은 걸 연구한다고 생각해서 그걸 가지고 수시로 갈아타는 타이밍을 분석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철저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가장 비법, 세상에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뭔가 하나를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꾸준하게. 아시겠죠? 연금 박사 아시겠지만 연금 박사 연금만 20년 팠습니다. 남들이 아무도 안 알아줄 때 책 쓰고 강의하고 다니면서 제발 연금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20년 꾸준하게 하니까 연금에 대해서 연금 박사가 최고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사회가 연금이 필요한 시점이 되니까 그때 연금 박사가 1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라이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수많은 유튜브가 있지만 연금 라이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연금 라이브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금 라이브가? 연금에 대해서 누구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금 라이브 왜 없는지 아십니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연금 박사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다 하고 싶겠지. 근데 와 보니까 연금 박사가 있어. 연금 박사가 완벽해. 그러니까 연금 박사보다 더 잘할 수 없어.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저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그렇죠? 네. 후배들을 양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연금으로 제가 여러분께 인정받고 이렇게 라이브를 열심히 하고 매주 월요일 저녁 하면서도 또 연금 상담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가장 큰 이유는 제가 20년간 해왔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저 혼자 해왔기 때문입니다. 주식, 부동산, 연금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이거에 좋아요, 저게 좋아요보다 하나라도 꾸준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세상 사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젊을 때부터 이런 교육 시켜서 아이들이 좀 알도록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광화문 연가님, 연기연금 신청으로 증가하는 수령금액이 기초연금 감액과는 별개라는데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감액과는 별개가 아니고요. 연기연금으로 신청하는 금액이 하게 되면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 그대로 다 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연기연금을 해가지고 통장에 찍히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통장에 찍히는 순간 그거는 기초연금에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 기초연금은 내가 받는 금액이 얼마냐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용신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로그아웃님 박사님 좋은 필히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인데 욕 보십니다. 네, 욕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욕 보십니다. 욕 보십니다. 지방 사투리죠.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욕 보십니다.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웅호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ISA 만기 후에 세액공제 받고 있는 연금저축계좌와 세액공제 받지 않는 계좌 두 개 중 어디로 옮기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자, 뭐 어디로 옮기시든 상관없습니다. 네, 세액공제 받지 않는 계좌와 받은 계좌가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구분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자, ISA에 만기되면 그 만기된 금액을 연금저축에다가 옮기시게 되면 그 연금저축계좌가 세액공제를 받았건 안 받았건 관계없이 결국은 거기를 넘기시게 되면 최대 1억까지 거기서 한도 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되죠. 납입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 뭐 A는 세액공제 받았고 B는 안 받았다. 뭐 어디로 넣든 관계없이 다 세액공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액공제 받지 않았으니까 여기다 넣을까? 상관없습니다. 여기 넣을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어디로 넣어도 나중에 뺄 때 순서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로 넣나 여기로 넣나 순서에 따라서 그죠?
일단 세금 없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죠? 여기로 넣어도 세금 없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거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질문은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어디로 하시나 결국은 국가가 알아서 여기 들어나 순서가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요. 안단태님 66년생은 만 59세로 연금 의무납부 끝나는 건가요? 네네. 뭐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연금 개혁이 되면서 바로 내년부터 뭐 64세 의무가입이 시행된다면 돈 더 내셔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연금 의무가입 납부 연령을 연장하는 것은 당장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한번 이거는 뭐 정년 연장과 같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행라님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일찍 들어가 쉬시길요. 센터 자세히 문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그래도 오늘은 약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평소엔 조금 더 빨리 했는데요. 또 오늘은 또 추석 명절이라서 많은 분들이 또 평소보다 조금 더 적으신 분들이 들어온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하늘님, 연금 박사님 맛있는 송편 많이 드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추석 명절 명절인데 제가 뭐 따로 이게 이번에 이제 지방에 안 갔고 그냥 서울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몽님 방송 맞습니다. 연금 쪽 1인자 연금 박사님. 네, 맞습니다. 연금 1인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연금 박사 상담센터가 있고요. 연금 박사 라이브가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금 1등 연금 박사가 있습니다. 연금 박사. 아시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1등이 항상 1등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죠. 저보다 더 훌륭한 연금 박사 2, 3, 4, 5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죠? 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연금에 대한 더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네. 정토마스님, 국민연금 120만원 받고 있는데 7억짜리 집 만 70세가 되는 내년에 주택연금 가입하면 200여만원 나올 것 같으니 350만원 정도로 1인 가구 월 생활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상시 의료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준비하면 될까요? 다다익선? 제 생각에는 5억 정도? 자, 의료비용 5억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까? 네. 평생에 5억의 의료비를 지출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한 달에 350만원 연금 받으시면 조금 더 1, 200 늘리셔가지고 실버타운 가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죠? 내가 만약에 노후에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500만원 정도 있으면 간병인도 고용하면서 그냥,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어쨌든 그렇게 5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의료비용은 다 그냥 개인에 따라 약간 차원이 있겠지만, 한 2, 3천만원에서 한 1억 이내로 의료비 준비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실손보험 하나 가지고 계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선희님, 연금입니다. 추후 만기 시에 종신연금으로 받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받는 게 좋을지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종신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년 보증 종신연금형으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사시면 제일 많이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겨울비님, 박사님 63년생입니다. 지금은 월 55만원 이미 계속 가입자입니다. 저는 투자는 잘 모르고 해서 국민연금으로 투자할까 하는데 생활비 3년 연장할 수 있는 조그마한 여윳돈이 있어 연기연금으로 3년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윳돈 배당주에 넣을까요? 무슨 말이지? 네. 자, 일단 국민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국민연금 연기연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받아서 그거를 배당주에 넣는다? 혹은 국민연금 받아 쓰고 남은 돈을 배당주에 넣는다?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국민연금 연기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그거 하시고 그리고도 생활비 쓰고 남으면 배당주에 하십시오. 순서가 달라요. 순서가. 아시겠죠? 네. 내가 지금 먹고 살 돈이 없다. 그러면 국민연금 바로 받으셔야죠. 여유가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 연기하시고 남은 돈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당주 하셔야죠. 근데 국민연금 땡겨 받으면서 그걸로 배당주 하겠다. 이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겁니다. 야, 내가 보니까 거위가 매일같이 그 황금알을 낳아줘. 저 새끼 배를 가르면 황금이 왕창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저거보다 이게 좋을 것 같으니까 거위에 배를 갈라버리죠. 그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 더 이상 죽어서 황금알을 못 낳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열어보니 황금알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국민연금, 연기연금 그 배를 가르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당장 보면 배당주 받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처럼 보이시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정수영님, 국민연금 계획 든다 하지만 남편은 240, 나 50 정도 연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다는지 몰라요. 차후 연기연금도 할 예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계획 든다고 하지만 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실 테니까 반드시 국민연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퇴경제연구소장님, 현행 일시납 연금보험 상품 현재 1억 한도인데 연령별 차등을 확대를 추진해야 노종신 연금자원으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그럼요. 일시납 연금보험 확대 당연히 추진해야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으로 되지 못하는 부분 자꾸 공적연금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적연금에 부족한 부분도 개인연금으로 채울 수 있도록 국가가 세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국가가
연금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연금이 옛날에 10년, 20년 전에는요, 자꾸 연금을 재테크 상품으로 투자해서 절세 상품으로 투자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한도를 더 강화해버렸죠. 근데 지금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연금으로 받으실 분들에게는 비과세 해주고, 이거를 재테크 상품이나 나중에 목돈 마련 상품으로 잘못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과세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택경제연구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단세님, 연금 개혁되면 오전 조기 연금 수령도 없어지게 되나요? 뭐,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뭐, 당연히 오전 조기 연금 수령은 있겠죠. 근데 납부 의무가 연장이 되면서 뭐 어떻게 바뀔지는 그건 뭐 아마 제도가 나오는 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토마스님, 전 실손보험도 뭐 또 아무것도 가입이 안 됐기에 비상시 의료비용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실손보험 없으시다면, 근데 실손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봐야 뭐 2, 3천만 원, 최대만 5천만 원, 뭐, 그리고 평생 뭐 이렇게 수천만 원 받으신 분들은 아주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료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뭐 5천만 원 1억 이상 준비하시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BSL님, 오늘 미주미 라이브 안에서 들어왔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써니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도님, 군 전역하고 연금 받고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매월 400만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어요. 네, 연금 받으시면서 회사 다니시는군요. 우리 또, 장교로 전역하신 것 같습니다. 예편. 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8년 후 회사 퇴직 후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그 국민연금 따로 내셔야죠. 군 전역하신 분들, 군인연금 받으신 분들, 국민연금 임의 가입 가능합니다.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따로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마 회사 다니고 계시겠지만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 안 뗄 겁니다. 그죠? 왜냐면 군 전역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국민연금 준비하시고요. 매월 400만 원 정도 연금 여유가 있으시면 이 중에서 투자도 하시고 개인연금도 지금 비과세 연금이 월 150만 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이것도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비과세 연금이라든가 최저보증연금보험 궁금하신 경우에 저희 센터에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포트폴리오 다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잡님, 임의가입자입니다. 요즘 연금개혁으로 말이 많은데, 추납은 지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개시 전날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개혁 때문에 늦게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소득대체율이 오히려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그죠? 지금 미리 하시는 것보다 연금 늦추하시는 게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공제는 소득이 있을 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올해의 소득공제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은 관계없이 올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해 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걸 개인적인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은퇴경제연구소장님, 적극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연금보험 발전을 위해서 저도 힘을 보탤게요. 보낼게요. 명절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은퇴경제연구소님. 그죠? 네, 우리 사회가 연금이라는 것이 공적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습니다. 이 각각이 각자 3층 연금, 주택연금까지 잘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지 행복해집니다. 아시겠죠? 무슨 뭐 국민연금은 좋고, 개인연금은 안 좋고, 뭐 개인연금 중에서도 펀드는 좋고, 뭐 보험은 안 좋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야 이 상품들도 발전하고 있고 수익도 나는 것이고 국가에서 세제 지원도 하겠죠. 그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럴 게 있죠. 뭐, 한 주머니에 담지 마라. 그죠?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계란을 한 바구니 다 담게 되면 한 번 떨어뜨리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바구니 나눠 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준비하시고 퇴직금도 준비하시고 공적연금도 준비하시고 주택연금도 준비하셔가지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잘 짜시는 것. 이것이 노후 준비에 행복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연금이 좀 더 많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한쪽 연금에 너무 집중하시거나 그쪽 연금이 너무 좋다라고 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종합적인 연금 설계를 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정토마스님, 감사합니다. 김영구님, 감사합니다. 밀리아님, 개인연금도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금액으로 잡히나요? 당연히 잡히죠. 금융정보도 다 잡히고, 그 다음에 개인연금까지 잡히면, 그렇다고 기초연금 받으려고 다 깨서 써버릴 수도 없고, 자, 기초연금 받으실 때,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자산이 있다. 재산이 있는데, 주식으로 있으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주식으로 있어도 기초연금이 잡힙니다. 부동산으로 있어도 기초연금이 잡힙니다. 연금으로 있어도 기초연금 잡힙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도 국민연금으로 있어도 기초연금 잡히고요.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있어도 기초연금 다 잡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초연금 받으려고 다 써버렸어요? 그것도 잡혀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기초연금
근데 내가 재산이 있는데 1억이 있는데 1억을 기초연금 받으려고 1억을 다 써버렸어. 국가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월 자연소비 금액 280만 원만 인정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초연금 받으려고 노력을 다 하시는데 하실 필요 없어요. 그죠? 뭐 연금 가지고 있으면 불리하고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유리하고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 가지고 있으나 주식 가지고 있으나 연금 가지고 있으나 현금 가지고 있으나 다 기초연금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다 써버려도 써버린 걸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방법 없습니다. 네. 자, 이하늘님, 연기연금 상계 월수가 많이 길어지는데 몇 년 정도까지 괜찮은 걸까요? 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계 월수 120개월 이내는 제가 보기엔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년이죠, 10년. 상계 월수. 내가 낸 돈 대비 연금으로 받았을 때 원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아시겠죠? 네. 상계 월수. 원금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짧을수록 좋은 거죠? 120개월, 10년 이내의 상계 월수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장훈님, 저는 2년 연기연금 월 200, 그 다음에 집사람 임의 가입해서 월 53만원, 남편 말은 믿지 않고, 보험회사 FC만을 믿고 있습니다. 박사님, 좀 더 국민연금 좋은 점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 안 나온다고 하네요. 네, 그럼요. 개인연금 있으시면 기초연금 받을 때 자산에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개인연금이라고 해가지고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고 그걸 딴 걸 하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없고 이런 것이 않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진 모든 자산에 대해서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더 좋은 걸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경수님, 박사님 남편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230만원, 저는 65세부터 개인연금 예정되어 있고요. 기타 소득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는데, 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230만원 받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받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집이 없다면 가능하고 한 푼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 살면서 합쳐서 230만원 연금 받는다? 그러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부부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소득 환산액, 340만원 이하이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 340만원 이하이시면 기초연금 받으시는 것이고요. 340만원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기초연금 이 소득 환산액 340만원을 판정할 때 집도 소득으로 환산해보고 현금도 소득으로 환산하고 뭐 주식, 그 다음에 뭐 보험, 연금 다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해당되려면 기본적으로 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연금 있으면 쉽지 않고요. 그렇죠? 네. 집값도 한 2, 3억, 3, 4억 이내여야 되고 연금도 한 100 이내 이렇게 받으시면 기초연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 기초연금 제도가 바뀐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만 보고 판단할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말기선물님 반갑고요. 네, OK3355님 월급이요 30? 300? 네. 하박국님 퇴직금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천만 원 연금으로 받으셔야죠. 아시겠죠? 네. 연금 받으실 때 퇴직하셨으면 10년 확정으로 받으셔가지고 절세 혜택 다 누르시고 그 10년 확정 받으신 금액으로 다른 연금에 재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거 수없이 말씀드렸죠? 제 방송 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딱따구리님,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과학기술 공제외 20년 지급으로 연금은 총 월 500만원, 상가 월세 500만원, 은행이자 월 150만원, 주식 배당금 등 월 200만원 하여 월 1,500만원 예상됩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혹시 더 추가 연금이 있을까요? 재산은 강남 신축 아파트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아이가 한 명입니다. 제한 주실 상품 있을까요? 군추납 할까요? 예, 군추납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네. 자, 어쨌든 뭐 지금 월 1,500만원 연금 예상되는데 뭘 더 하세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뭐 그죠? 네. 물론 1,500만원 연금 받으신다고 하시지만 만약에 1,500만원 중에서 뭐 1,000만원이 고정적인 비용으로 들어간다. 그죠?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딱 보시면 우리 딱따구리님 월 1,500만원 연금 받으니까 저분 되게 좋겠다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강남에 아파트 있고 상가도 보유하고 계시고 뭐 집도 강남에 사시고 이러면 뭐 재산세도 뭐 한 달에 엄청 내야 되고 차도 또 벤츠 타야 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한 달에 고정생활비가 1,000만원씩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유 자금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우리 딱따구리님 국민연금을 당연히 군추납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십시오. 뭐 큰 연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네, 그다음에 지금 과학기술공제, 퇴직연금, IRP 다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에서 연금저축 IRP, 비과세 연금보험, 그다음에 주택연금 요 5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잘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주택연금은 안 드실 거고 국민연금 추납 더 하시고
퇴직금 최대한 나중에 연금으로 받으시고 연금저축 IRP 하고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비과세 연금보험도 하시고 공제도 하고 계시니까 더 좋은 것이고요. 더 할 게 있으시면 이 중에서 내가 없는 거 찾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저희 센터에서 다 빈 거 봐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순간 10시가 다 되어갑니다. 오늘은 그래도 명절이어서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지 않으셔서 다행히 10시가 되니까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인데 이제 우리 명절 때 또 여러분들 가족들 모이셔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셨겠지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연금을 준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 노후도 연금으로 잘 준비하셔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 명절 때 부모님과 행복하고 여러분도 자녀와 행복하고 여러분 며느리 또 뭐 사위들 자식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려면 결국은 연금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 행복하다는 거 우리가 점점 느껴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죠. 하지만 연금 가지신 분들은 다 행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꼭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 라방 끝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주식을 하면 대한민국은 도박장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 대한민국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연금에 가입하면 대한민국은 행복하고 경제가 건강해집니다. 아시겠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금 잘 준비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정도 행복하고 여러분 대대손손 행복하면서 우리 국가도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몽당님, 셀틱클래스코님, 이주승님, 오선웅님, 남박사님 다 감사합니다. 안티용님도 감사합니다. 제콩님도 즐거운 추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지님도 벌써 1시간 다 지나갔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파암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병진님, 네. 현금 5천만원 이런 게 있으신데 저희 센터 문의해 주시면 센터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기초연금 문제는 어쨌든 재산 전부 다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자산을 다 파악해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영신님도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하고요. 구독도 또 감사합니다. 박원미님 라이브는 처음이네요. 추석 명절 때 이렇게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계신데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쉬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 꼭 들으시면 연금 공부 많이 되실 겁니다. 김오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도 더위가 물러가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또 이렇게 연금박사 라이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박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을 가입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연금박사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환님, 이하늘님, 관우님 감사합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연금 잘 준비하시고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